네, 잘 쉬었습니까? 자, 앞 시간 이어서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의 이해 지금 하고 있었고요. 다문화 가족의 현황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 가족 현황 중에 종교기관을 통한 결혼은 주로 통일교회, 합동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종교적인 이유, 주로 일본인 여성들로 나타났습니다.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아주 유명하죠. 최근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는 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문화 가족의 현안 문제 중에 결혼 생활의 어려운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0개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 152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3개 이상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 66.4%가 본국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53.8%가 자녀 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50.4%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42.9%가 경제적 어려움, 35.3%가 외로움, 29.4%가 주위의 차별, 28.6%가 남편과의 갈등, 23.5%는 남편을 비롯한 시집 식구들의 외출 제한, 18.5%는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17.6%는 각각 시댁과의 갈등과 한국 가정의 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응답했습니다. 자, 이건 복수 응답이에요. 얼마든지 몇 개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본국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 나라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결혼을 와봤다. 그럼 당연히 베트남에 가고 싶겠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고향의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이곳에 정말 물쓰고 낯설고 물쓰는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데 당연히 그리움이 당연히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까,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보면, 그건 뭐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인도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 인도에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게 다 낫습니다. 그 향수라고 하잖아요. 그 향수. 그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다 나아요. 그때는 뭐 김포공항이었지만 어쨌거나 다 낫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보시면 53.8%가 자녀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녀 교육이. 그래서 이거는 점점 더 문제가 될 거고요. 또 다문화 상담이 필요한, 다문화 복지가 필요한 다문화 교육,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다문화 상담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난 다문화 상담에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0.4%가 약 절반이 뭐냐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이것이 50.4%입니다. 그 다음에 42.9%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요.
대부분의 그 결혼 여성들이 베트남이든 뭐 다 마찬가지인데 결혼 여성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그 나라에 남자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결혼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와봤더니 대부분 이제 죄송합니다만 농촌 총각 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했더니 와봤더니 오히려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지 못한 게 그게 이제 절반 가까이 된다 이 말이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봤더니 오히려 노동을 해야 되고 더 힘들게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42.9%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35.3%가 외로움. 외로움. 그러니까 35.3%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외롭겠죠. 그래도 이것 부분은 굉장히 요즘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많이 해소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의 차별. 그러니까 30% 정도가 여전히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30% 정도 남편과의 갈등입니다. 근데 30%가 남편과의 갈등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남편과의 갈등이 약 30%. 여러분 30% 그러니까 뭐 짝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수치예요. 3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23.5%는 남편을 비롯한 시집 식구들의 외출 제한. 야, 23.5%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도망갈까봐. 지금 시골에서 도망간 다문화 여성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못 나가게 한다. 이런 거. 혼자서는 못 나가게 한다. 혹시 도망갈까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8.5%, 약 20%는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사실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못 먹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먹는 향도 있을 거고, 못 먹는 향신료도 있을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17.6%는 시댁과의 갈등, 한국 가정의 문화로 인한 어려움. 더 되게 건데 사실 이것도 작은 수치로 나타났네요. 고부 열전에 보시면 재밌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충분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겠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 분쟁에서 부부간의 갈등 보시면 분쟁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조사한 결과 24.4%가 언어와 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15.1%가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12.6%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요. 11.8%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요. 7.6%는 종교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요. 5.9%는 본국의 송금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5%는 각각 부부 간의 성생활과 남편의 어처정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첫 번째,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힘들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가 다른데, 특별히 말이 다른데,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24.4%가 언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15.1%는 시댁과의 갈등, 고부일전 내가 이야기했죠. 이건 지금 복수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를 한 개씩만 선택하라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한 12.6%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11.8%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11.8%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6%는 종교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이거 종교 문제 작지 않습니다. 이 종교 문제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불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여러분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 정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 6% 정도는 본국에 송금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이유가 뭐였어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냥 뭐 가족을 돕기 위해서 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남편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또 너무 과도하게 돈을 보낸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12, 그래서 6% 정도 본국에 송금하는 문제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5%는 부부간의 성생활.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촌 총각에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40 이후예요. 남자는 40이 넘었습니다. 보통 40에서 42살, 뭐 50 넘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40에서 42살 이 정도 되는데 여자는 몇 살이냐? 20살이에요. 18살부터 20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어요. 나이 차이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남자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의 성적인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상당히 여기 보시면 이게 5%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해서 이게 지금 5%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다 있지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 한국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결혼한 이 다문화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가 극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외에 외모에 대한 무시.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고 일단 결혼을 하고 나서 봤는데 피부가 검다. 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백인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피부가 검다. 뭐 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모에 대한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또 직업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 돈 벌어 오라는 거죠. 인종차별적인 언행, 생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에 대한 갈등, 외출 문제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가정폭력. 다문화 가족의 현안 문제 속에 세 번째 가정폭력에서 부부 간의 갈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부부 간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약 30%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정이에요.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30% 정도의 부부 간에 가정폭력이 있었으며 이 중 절반은 5번 이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므로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이혼협박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 빈민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총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그냥 특정 짓지 않고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다문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가 40이 넘었습니다.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는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근데 20살 여성과 다문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국제 결혼을 한 많은 경우가 인격적이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30%, 실제로 30% 정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세 가정이 한 가정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왜 이렇게 높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다문화 결혼을 한 사람들의 인격이 다른 말로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문화적 차이든 언어적 차이든 어떤 부부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그것을 대화로 푼다든지 뭔가 서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폭력으로 나타나 버린다. 그리고 그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의 현안 문제에서 가출 경험과 가출식 하는 것을 보시면 가출 경험은 32%가 가출 경험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건 약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가출 경험이 있다. 가출 경험자 90%가 2번 이상 가출 경험이 있다. 이 30% 중에 90%는 2번 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다. 가출했을 때 가는 장소는 다문화 쉼터가 34%로 가장 많고, 다문화 친구집, 자신의 이제 친구, 같은 나라에서는 친구집이 26%고, 자국민 이주자 숙소, 뭐 베트남에 만드는 이주자 숙소가 11%고, 목사님 사택 또는 종교시설이 11%고, 여관, 모텔이 8% 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가출하겠어요? 방금 앞에 쓴 것처럼 폭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쉼터, 좀 더 다문화 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다문화 쉼터를 활성화해서, 이게 지금 34%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택 또는 종교시설에 도망가는 것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뭐 이후에는 오히려 그 목사님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혼 또는 별거를 고려 중인 이유로 보면, 부부 간의 갈등과 지속적인 가정폭력, 이로 인한 가출은 결국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정폭력과 가출을 경험한 결혼 이주자들 34%는 이혼 또는 별거를 고려 중에 있다. 생활 방식과 문화적 차이는 42.5%, 배우자의 폭력은 35%, 성격 차이는 32.5%,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30%, 남편의 무관심은 27.5%, 경제적 어려움은 25%, 인격 모독적인 이유와 남편의 의처적인 22.5%, 지나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20%, 그리고 종교 문제 등이 15%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들을 인하여서 이혼 또는 별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죠. 폭력이 형사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혼 또는 별거를 고려 중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이죠. 여기 보시면 34%, 세 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이혼 또는 별거를 고려 중에 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은 상담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실질적인 도움, 사회복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 상담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국가나 정부 기관 이런 데서 개입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도와야 되죠. 그러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이해. 여러 가지 지금 것들에 대해 좀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다문화 가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